네, 그러면 또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황룡해남이 우연히 만난 운봉 문열과 함께 서산에 놀게 되었는데 밤에 말을 주고받는 중에 화제가 운문종의 선풍으로 옮아갔다. 운봉이 말했다. 노형의 스승이신 늑담선사는 운문의 종풍을 이으신 분이긴 해도 그 불도는 운문선사와 좀 다르신 것 같소. 그 말에 귀에 거슬려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뭔가가 좀 운문종은 운문종인데 약간 뭔가 법이 약합니다.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떤 점이 다르냐고 따지고 들자 운봉은 거침없이 짓거렸다. 운문스님의 불도는 9번 단사를 구워 황금을 만들거나 쇠를 녹여 황금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 같소. 그러니까 선이 순수하다 이거예요. 순수하다 할 때 그 순수의 척도는 법상이 떨어지는 거에 있어요. 평상심의 순도는 법상이 떨어지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된 사람이 법을 버려야 순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법을 아직 못 버린 사람은 뭔가를 붙잡고 있어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몇 달씩 그냥 문 닫아 걸고 여러분 떠나서 어디 좀 도가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지내고 그냥 살고 싶어. 한 번씩.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전부 다 법상을 가지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분한테는 본질을 깨달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공부 좀 된 사람한테는 또 본질을 버려라.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산을 올라가라 그러고, 산에 올라간 사람한테는 이제 내려가라고 하고, 근데 이것이 서로 방향이 모순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둘 다 있어서 어디다 두고 말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자꾸 그 법상을 좀 거슬린다 이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1700공안이 법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냥 나무다, 뜰 앞에 나무다, 뭐 호떡이다, 돌멩이다, 뭐 이렇게 그냥 평상심을 다 말하고 있는데 수업은 평상심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말할 때는 스스로가 약간 구린내가 나는 느낌. 그런 거 있다 이거예요. 그 상황 이해되세요? 이 공부의 순도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가야 순수한 평상심이 가장 인간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 천진난만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부라서 운문스님의 불도는 9번 단사를 구워 황금을 만들거나 쇠를 녹여 황금으로 바꾸는 것 같소. 그러나 늑담스님은 그것에 쓰는 약인 수원을 공연히 만지작거리고 계신 꼴이니 약은 방편이잖아요. 방편인 수원을 공연히 만지작거리고 계신 꼴이니 막상 불에 넣어 달구려 들면 간 곳 없이 쓰러질 것이요. 그 불 앞에는 그런 방편들은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이런 법상도 방편이잖아요. 사람들하고 말을 하려면 이런 방편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깨끗하게 싹 쓸어가지고 설거지가 끝난 사람하고 아직까지도 설거지가 남아가지고 계속 물이 튀기고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자, 황룡은 자기 스승이 이제 아직까지 모자라다고 말 듣고는 화가 나서 목침을 집어 던지면서 화를 냈는데 이튿날 아침이 되자 운봉은 일단 사과는 하면서도 주장은 꺾지 않았다. 운문대사는 기상이 제왕 같으시니 그런 분이 어찌 엉구 밑에서 목숨을 잃으시겠소. 이런 말이 하나의 지금 힌트예요. 순도가 높은 사람은 엉구 밑에서 목숨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말을 법이니 뭐니 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우리가 여행을 가면 3, 4, 5 모이면 전부 다 자기 수준에서 다 법이 어쩌냐 하면서 말을 할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를 아마도 하실 거야. 그리고 그것도 또 신난다고 또 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 공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나간 또 아는 사람 붙잡고 말을 하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나마나 뻔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 하는 건 아직까지 덜 익어가지고, 그러니까 읽는다는 말은 이제 그런 것이 푹 가라앉는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비해 넉담 스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가 생명력을 상실한 응구들이니, 생명력을 상실한 응구들. 그러니까 이제 강사분들 있잖아요. 강사분들. 경을 주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생명력을 상실한 응구의 나열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법문이 되려면 제소리, 자기 소리.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참선하는 스님끼리 모이면 가만히 들어보다가 보세요. 참선하는 스님이나 이렇게 저도 뭐 이제 그런 스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기회가 계속 많아서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듣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여시야문 수준이네. 여시야문은 뭐예요? 모든 경이 시작할 때, 왜냐하면 경은 부처님이 제자인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경이라서, 모든 경은 시작할 때 여시아문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제소리를 하느냐 여시아문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선사는 제소리를 한다. 이때 제소리는 그런 모든 개념들은 다 떨어지고 눈앞에 생생한 현실, 지금 여기에서 생명력 자체인, 말로 하자면 의식이 생명력 자체인데 그것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하고 책에 있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말을 하는 거하고의 차이.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지금 운봉문열의 입장에서는 운문스님은 그런 개념이 다 떨어져서, 운문스님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무가 마르고 잎이 다 떨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채로 알몸이 드러난다. 검풍. 가을바람에 알몸이 드러난다. 채로 검풍. 나무가 마르고 수조 염락. 나무가 마르고 꽃이 다 떨어질 때 수조 염락시 여하. 그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나무가 마르고 잎이 떨어진다 이 말은 모든 관념이 이제는 다 떨어진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채로 검풍. 알몸이 가을바람에 고스란히 드러나지. 이제 그게 지금 운문스님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지고 채로 검풍의 경지의 운문하고 그 운문종의 스님이지만 넉담 스님은 아직까지 뭐가 덕지덕지 입만 열면 뭐가 여시야문이 아직도 많다. 지금 따라오십니까?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아, 저 입을 열면 여시야문을 하는가, 제소리를 하는가. 제소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엉꾸로야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겠나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고는 곧 떠나려 드는지라 황룡 쪽에서 메어 달리다시피 물었다. 그 황룡은 그런 스님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설거지가 아직까지 못했다. 이런 느낌 아시겠어요? 아직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설거지는 안 됐다. 그러면 설거지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매달렸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분이 마땅하오? 내가 지금 이 스승 밑에서는 다 배웠는데 그러나 그 스승이 좀 모자란다면 어떤 스님이 그러면 더 뛰어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석상선사야말로 비길 데 없는 분이시니 어서 찾아가 보시오. 이제 석상스님이 임재종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종에서 가장 뛰어난 석상스님이 당대에 계시니까 그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운봉이 자기 스승도 아닌 석상을 청구할 때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도중에서 듣자니 석상스님은 승객들을 홀대한다는 소문이어서 정렬이 싣고 말아 형산으로 복음현을 찾아갔는데 이미 그가 죽고 후임자가 된 것이 석상스님이었으니 여간한 인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런데 석상스님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누구 할 것 없이 천하의 선사들을 매도하여 그릇된 견해에 빠진 자들이라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가만히만 있을 수도 없다 하여 방장으로 찾아갔다. 스님, 어찌하여 모든 선사를 물리치시는 것입니까? 석상선사는 냉정했다. 그대는 승객들을 이끌고 여러 곳을 휘돌았더니 설사 의혹이 난다 해도 안전자리에서 풀 수 있지 않겠는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분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은 큰 제자를 길러내는 걸 중시했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보다 큰 제자를 기르려면 사자를 기를 때는 계속 절벽에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다그쳐서 순도를 높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말을 던졌을 때 마음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 걸리는 걸 풀게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조사선의 전형적인 이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 의미에서 순도 높이는 걸 중시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에 황룡이 제발 설해 주도록 애원하다시피 하자 선사가 말했다. 그대는 운문대사의 선을 배웠다고 하니 필시 그 종지를 알 것이다. 동산에게 운문종의 쪽 이제 운문대사에서 내려온 중에 동산이 있어요. 동산에게 삼돈방을 용서해 준다고 하셨을 때 운문대사의 이 말씀에는 방으로 얻어맞아야 할 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삼돈방 할 때 돈은 20대를 단위를 돈이라고 해요. 3돈이라고 하면 20 곱하기 3 60대죠. 황벽이 임재가 황벽한테 얻어맞을 때도 3돈방을 맞았다. 이렇게 한 번 물을 때마다 1돈을 맞았다. 그러니까 20대씩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20대를 말하는 일종의 매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3돈이라 그러면 3 곱하기 20 해서 60방을 맞았다 이거예요. 그걸 용서해 준다고 하셨을 때 운문대사의 말씀에는 방으로 얻어맞아야 할 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 하나의 테스트예요. 바로 이 뒤에 내용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얻어맞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자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석상선사가 말했다. 얻어맞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할 때는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어. 이 선문답도 가끔 해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걸려들어가지고 터질 때 자기 잘못을, 자기 법상을, 모든 걸려든다는 것은 법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조가, 지금 전체는 보세요. 전체는 조주가 노파를 감변했다. 노파는 오대산을 물으면 곧장 가시오. 못 알아듣고 가면 저쪽 멀쩡한 스님이 또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노파한테는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스님들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다. 그 조주가 감변할 때는 조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살은 중생상이 없기 때문에 보살에게는 모든 중생이 있는 그대로 법이다. 상이 없다는 말은 법안을 떴다. 법으로 보인다. 상이 없다 이 말은 법으로 보인다. 중생 하나하나가 법으로 부처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은 구조가 여기서도 운문선사가 동산 스님한테 테스트를 할 때 동산이 답을 한 걸 가지고 운문 스님이 너가 지금 그 대답 가지고는 내한테 삼돈방을 맞아야 할 텐데 내가 그냥 때리지는 않겠다. 그걸 가지고 지금 질문하면 사람들이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야 합니다 하고 이제 법을 내용은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법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지. 법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이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법이라는 뜻이 말이지. 들어오나요? 법신불이 예외 없이 일체 화신불로 놔두고 있다. 화신불의 숫자는 1100억 화신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화신불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이 없으면 모든 것이 법이 되는데 상을 지면 특별한 것만 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감변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번 시의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걸 참고를 해서 나도 모르게 법이라고 지고 있는 것이 내한테 있지 않나? 그러면 그걸 돌아봐주면 놓아야 되는 거지. 상황 이해되죠? 법을 지면 아직까지 이분법이에요. 분별심, 분리감이 아직 있다는 소리예요. 비록 의식이라는 걸 깨달아도 의식이라고 하는 걸 지는 이유는 에고가 의식이라는 걸 지어야 대상으로 지어야 주관으로서의 에고가 살아남기 때문에 자꾸 지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야지 에고도 사라져.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수행자한테는 수행자의 에고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깨달음이니 법이니 하는 것이 없어져야 에고도 같이 없어진다. 연기법이다. 상황 이해되나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라. 공부는 지어라. 그 다음에 놓아라. 이게 이제 공부 과정이에요. 써보면 공부 과정은 현상만 알고 산다. 인간이 현상만 알고 산다. 일반인은 현상만 알고 살아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본질을 말해서 본질을 깨닫게 해요. 현상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현상에서 나와서 본질로 와라 하고 일단 현상에서 나오게 해요. 현상을 그래서 화택이라고 불러요. 불타는 집. 이게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현상은 욕망으로 불타는 집이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오게 해요. 그래서 일단 본질로 나오게 해. 본질, 화택에서 나온 본질을 로지라고 해요. 노천, 드러난 땅. 화택에서 로지로 일단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는 산의 정상이야. 다음에 산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란 말은 현상에서 나와서 본질로 갔다가 본질도 내려놓는 거예요. 현상도 본질도 아닌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인.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은 현상이고 공은 본질이니까.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인 중도로. 그래서 중도는 말하자면 하여튼 딱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분들이 그 칼 위를 걷는 것 같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칼 위를 걷는다. 날카로운 칼. 이쪽으로 떨어지면 현상, 이쪽으로 떨어지면 본질.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다 내려놓아야 자유다 이 말이에요. 본질조차도 내려놓아야 자유다. 진리도 내려놓아야 되고 깨달음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공부가 현상과
현상에서 본질로, 본질에서 중도로. 여기를 산은 산이다. 산시산. 산은 산이다. 그냥 산만 이렇게 보는, 현상만 보는 사람은 산은 산이다. 본질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다. 뭐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본질이다 이거죠. 일체만법이다. 본질이 나온 것이라서. 현상만 보는 사람한테는 산은 산인데 본질을 본 사람한테는 산은 산이 아니라 본질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도는 산, 지, 시, 산. 산은 다만 산이다. 그래서 지자를 붙여가지고 현상하고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본질이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본질은 매 순간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현상이 있는 그대로 본질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가려면 모든 공부를 내려놓아야 그래서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원을 그리는 거예요. 시작해서 180도 갔다가 거기가 산은 산이 아닌데 다시 돌아오면 산은 다만 산이다. 근데 출발점하고 돌아온 점이 위치는 같지만 그 한 인간의 경지는 다른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 하고 이 모든 걸 다 거치고 난 뒤에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사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중도로 이제 꼬린이 됩니다. 말로 하자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상에서 본질로 가는 그 단계에서 본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질이라고 하는 상도 내려놓고 중도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기한테 대입을 하면 내 공부가 지금 이거 본질을 알아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챈 건데 이걸 놓아라니 지금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데 이걸 놓아라니 그런 동안에는 본질에 구속되어 있다. 그래서 본질도 내려놓아야 본질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본질은 현상이 낱낱이 진짜 본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모든 번뇌망상이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는 그대로 법이라는 거. 그래서 법안을 뜬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공부의 완성이라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면 아침부터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석상선사가 말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까치 까마귀처럼 찍찍 짹짹대고만 있으니 모두가 한 방씩 맞아야 할 놈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걸려들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걸 쥐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동산수초가, 동산은 유명한 스님이에요. 동산의 제자가 조산 본적이거든요. 그래서 조산과 동산이 합쳐가지고 조동종, 지금 묵조선, 일본의 도겐 선사가 이 조동종, 그 종파 이름이 조동종이에요. 그 묵조선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 커요. 일본인들의 60%는 임재정보다도 조동종이 더 커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세운 동산수초가 이제 공부할 때 이야기예요. 운문대사를 찾았을 때 관련된다. 운문대사는 찾아온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오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면, 오대산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은 거나, 지금 어디서 왔느냐 할 때, 질문이 어디가 동시에 현상이면서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할 때, 어디서 왔는가?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가면 어느 스님을 찾아가면 선사를 찾아가면 어디서 오셨소? 그러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고 답을 하면 이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디서 오셨을 할 때 어디가 그런 데가 아니고 머무는 곳은 없습니다. 하든지 방금 제 말은 앞에서 선자덕성 뱃사공 선자덕성 스님에게 협산선에
강사로 유명했던 협산선생가 찾아갔을 때 첫 질문이 선자특성이 협산선생에게 어느 절에서 계시는 스님입니까? 한국 같으면 해의사 출신이요, 송광사 출신이요, 이런 식으로 법무사 출신 이렇게 묻는다 이거죠. 파악하려면. 어느 절에서 머무는 스님입니까? 하니까 협산선생가 강사로서는 통달한 사람이거든. 협산은 여기 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강사로서 통달한 사람이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머무는 바가 없는 곳입니다. 이제 그렇게 답을 했다 이거예요. 말을 하자면 어느 절에서 어느 절에 계시는 스님이 오셨습니까? 하니까 절이란 본래 머물 바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본질로 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얻어맞았다 이거예요. 똑같이.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는 본질로 답을 안 하고 사도 어디서 왔느냐? 사도에서 왔습니다. 사도는 그냥 지명이에요. 본질을 말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 이거예요. 자, 보니까 이 친구가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여름에는 어디 있었고 스님들은 안가하잖아요. 안가는 어디서 했어?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호남의 보좌사입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질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현상만 가지고 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이나 물어줬는데도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세 번째는 언제 거기를 떠났지? 여러분, 거기가 우리 마음자리라면 언제 마음자리에서 떠났지? 하는 질문은 이거 우리 질문한 사람이 맞을 짓 아닌가요? 마음자리에 떠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언제 거기서 떠났지 하면 뭐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은 지금 안거 끝난 날이잖아요. 안거 끝나고 여름 안거 끝나고 나왔습니다. 하니까 세 번 물었는데 세 번 다 현상으로 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문제를 다시 던지면서 너라면 어떻게 보느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자, 그 뒤에 보세요. 세 번이나 현상으로 답을 하니까 그러자 운문대사가 말했다. 삼돈방을 맞아야 할 것이로되 용서해 주마.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세 번이나 너가 본질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려고 어디서 왔느냐, 여름에는 어디서 있냐, 언제 나왔느냐 하고 물어봐 줬는데 너는 그것도 못 알아채고 그냥 고지고대로 현상만 이야기하니까 삼돈방, 20방씩 세 번 때려야 될 거를 그냥 때리지는 않겠다. 이 말을 했다 이거예요. 자, 좀 뛰어넘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튿날이 되자 어제의 일이 미심쩍었든지 도대체 나는 있는 그대로 말을 했는데 때린다고 해. 때리는 걸 면하게 해준다니까 왜 그랬지 하고 동산수초는 다시 운문대사 앞에 나타났다. 어제는 삼돈방 맞을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만 제 잘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 밥통 같으니 강서라 호남이라 사질러 다니기만 하고 사질러 돌아다니기만 하고 이 말은 선사들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우르르 다니기만 하고 지금 마음자리라는 걸 아직까지 못 알아채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순간 동산수초는 크게 깨달았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은 이렇게 좀 뛰어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대목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석상초원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황룡한테. 같은 시를 가지고 돌아가 봅시다. 그대는 운문대사의 선을 배웠다고 하니 필시 그 종지를 알 것이다. 종지는 평상심이죠. 싹 쓸어서 깨끗한 거, 경치. 동산에게 삼돈방을 용서해 준다고 하셨을 때 운문대사의 이 말씀에는 삼돈방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이 말에 얻어맞아야 할 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말은
지금 운문 스님도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지금 오대산 길목에서 말하는 노파는 어떻게 하면 길이 어디입니까 하면 곧장 가시오. 이게 본질을 말했다 이거예요. 근데 조주한테는 본질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일상에서 얻어맞고 터지고 당하고 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진리라서 따로 그걸 떠난 진리는 없어. 그 차이점 아시겠어요? 노파는 산 꼭대기에 있고 조주는 완전히 다 내려와 있어. 평지에 있어. 그러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가지고 이걸 다시 읽어봅시다. 어디서 왔느냐? 운문대사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제자격인 지금 동사는 사도입니다. 사도에서 왔습니다. 할 때 보세요. 제가 어느 암자에 참선하시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럼 그 스님은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현상만 아느냐? 현상과 본질을 아느냐? 아니면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중도까지 아느냐 하고 테스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오셨소? 이 말이 이 세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한 사람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할 때 보세요. 서울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은 두 가지 수준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답변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평상심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하고 똑같은데 이미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을 버린 상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하면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어디서 오셨소 하고 질문하신 그 스님에게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나를 일단 먼저 유추할 수 있다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든지 아니면 뭐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는 그런 수준이든지. 근데 서울에서 왔다 이 말은 본질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본질 이야기를 안 하면 산은 산인데 그냥 현상에서의 산은 산인지 한 바퀴 다 돌고 와가지고 따로 본질은 없고 산이 있는 그대로 본질이기 때문에 산은 다만 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건지 둘 다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때려야 되는데 내가 때리지는 않겠다. 근데 말로는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스승인 운문스님이 맞을 때가 오히려 맞을 때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뒤에 동산이 혹시 더 높은 수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걸려들은 것일 수가 있다. 지금 들어오나요? 좀 어렵네.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어딜 갔는데 어느 고성이 어디서 오셨소? 제가 천진난만하게 서울에서 왔습니다. 인사동 선언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스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또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서울에서 왔습니다 할 때 저한테는 가시가 있는 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평상심으로 산을 내려온 사람은 서울에서 왔습니다가 최종적인 답이에요. 근데 중간에 저는 어디에도 머문 적이 없습니다 라든지 오기는 어디서 옵니까? 그냥 이 자리지. 따로 어디서 온다고 여기를 벗어나서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라고 도리어 역습하고 하면 이 친구는 가지고 있는 게 있구나. 본래 마음자리는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노련한 사람은 완전히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어수룩하게 서울에서 왔습니다. 요 말이 무서운 말이다. 이게 평상심의 진짜 뜻이라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에 같은 말인데
언제든 대받아치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서문답은 비결이 있어요. 서문답은 먼저 말한 사람이 저. 말하면 법상이 하여튼. 이해되나요? 그래서 서문답의 답 중에 하나가 양구라는 게 있어. 양구는 가만히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양구하느냐? 알고 양구하느냐? 또 간변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조주가 지금 노파를 간변했다 이 말은 조주 입장은 진짜 이것저것 산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조주의 선을 구순피선이라고. 요 입이, 요 입술이 닳고 닳아가지고 말로 죽이고 살리고 한다 이거. 이 말로. 이 말은 따로 뭐 때리고 뭐 고함 지르고 안 하고 그냥 한마디 말로 그냥 구워 삶는다 이거예요, 사람을. 그만큼 노련하다 이거. 조주가 10대에 깨닫고 나이 40년을 스승을 남전을 모시고 남전이 돌아가시니까 60에 행각을 떠났어요. 행각이란 말은 완전히 익은 사람이 그 당대의 다른 사람들을 한번 감변하러 다니는 거예요. 당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유명한 조주가 임제를 만났을 때 임제가 없어가지고 임제를 찾아갔는데 임제가 없어.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저녁 무렵에 임제가 틀레틀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은 모르지. 서로 누군가 모르지. 그래서 이게 조주가 기다리고 있다가 임제가 돌아오니까 이제 임제는 조주를 본체 만취하고 일단 다라이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앞에 이렇게 이제 한마디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있으니까 벌써 눈치챘겠죠. 임제도 고수고 조주도 고수예요. 그러니까 조주가 행각 때 임제 만났을 때 임제를 없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돌아왔다. 돌아오고 임제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조주가 이제 한마디 말은 안 하고 이제 딱 서 있으니까 임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에 마당에 이물 부어야 되는데 그렇지니까 좀 비키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뭡니까 했을 때 법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게 있고 물을 지금 씻고 난 뒤에 이걸 그냥 부어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앞에 서서 튀니까 비키시오가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말 딱 듣고 조주가 끄떡끄떡하고 가버렸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게 두 사람 사이에 일합을 겨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다 평상심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법이니 깨달음이니 뭐니 하는 그런 관념이 붙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말끔하게 되려면 그러니까 자유로우려면 본질, 법, 깨달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3번이나 물었다 이 말은 정말 초보자한테는 가르쳐 주려고 물었는데 그냥 명청스럽게 답만 하니까 내가 때려야 되는데 그냥 때리진 않겠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뒷사람들한테 테스트를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운문도 그러면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할 때 운문도 맞아야 됩니다 라고 답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황룡이 운문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본질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 걸려 들어가지고 때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그게 진짜 평상심인데 답이 진짜 평상심으로 답을 했는데 오히려 운문이 못 알아들은 거라고 하면서 맞아야 될 곳이 있다 하니까 딱 걸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리로는 딱 맞는 말을 했지만 거기에 지금 걸려들은 또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근데 아무튼 지금 선시 공부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저는 너무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초심자들은 산에 올라가야 돼. 본질이 뭔지 궁금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본질을 한번 깨달은 사람은 본질을 놓는 게 하산하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하산길이 미끄러워요. 하산길이 미끄러워. 근데 이거를 여러분도 스스로 돌아보시면 내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토반을 만나서 말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하지요. 그거를 찾는 게 내공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면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이 꼭 있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지른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좋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되지. 근데 푹 익으면 그런 것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평상심만 남아. 아무 일이 없어.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나 혼자 괜히 부글부글 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운부암에 가니까 그 대웅전 뒤에 언덕 위에 의상대사가 나무 지팡이를 꼽았는데 그게 이제 고목이 되어가지고 의상대사의 지팡이 나무가 꼽혀 있더라. 근데 이게 1300년 이상 먹어가지고 진짜 고목인데 속이 텅 비었더라. 껍질만 이렇게 남았고. 근데 또 잎은 또 무성해. 그 모습이 모든 관념이 다 떨어져서 깨달음이니 법이니 지금 하는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속이 텅 비어버린 조주 같은 이미지. 뭐라고 물어도 전혀 걸리지 않고 평상심에서 사는데 그러나 본인은 완전히 깨어가지고 이 세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그러니까 그 모양이 조주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이 아직 공부 중에 법을 쥐고 있는 노파를 감면하는 이야기가 가서 처절하게 당하고 왔다. 사람들은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천하의 조주가 노파한테 당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는 모르는 이야기고 당하는 게 고수다 이거예요. 이거 칼 가지고 싸울 때 역설적으로 상대방한테 져주는 게 진짜 고수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는 고수 칼 쓰는 사람의 검술 이름이 류파라고 하죠. 유도, 태권도에 류라는 말 쓰잖아요. 칼이 없는 검객, 검술. 그거는 무도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닥광 선사의 제자. 닥광 선사의 제자였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도류라고 한 것은 자기는 모든 사람한테 진다. 난 칼이 없다. 안 싸운다. 진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물의 배가 내가 지금 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칼 가지고 나를 치려고 들어온다면 나는 맨손으로 상대방의 칼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천하의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도 나는 칼이 없는데 안 싸운다 아예.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무례하게 내가 안 싸우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나는 그 사람의 칼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제거한다. 자신 있다. 이게 무도류예요. 그러니까 참 칼이 없다. 안 싸운다. 이게 최고로 칼을 잘 쓰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름이? 무사시. 미야모토 무사시. 군본 무장. 미야모토 무사시가 도전을 했어. 도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집에 정원의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을 칼로 쳐서 언쟁반에 그 연꽃 그걸 딱 놓고 자기한테 도전해온 무사시에게 감상하시라고 해서 신녀에게 그걸 보냈어요. 그 무사시는 그 연대 있잖아요. 연꽃을 보고 연대가 잘라진 걸 보고 그걸 보고 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실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수들은 칼 벤 것만 봐도 거기서 내공을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최고의 공부는 공부 안 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도 무섭게 눈은 부리부리 살아있어. 모양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딱 눈은 살아가지고 항상 호랑이 눈인데, 그리고 몸은 소처럼 느릿느릿하다. 우보, 소의 걸음걸이로 호시,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딱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간. 이게 지금 참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요 대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쭉 설명이 쭉 왔어요. 근데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지금 모든 사단이 일어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이 든다 이 말은 나의 욕심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채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는 모든 것이 있는 이대로 지금 생겨 먹었어. 이게 절대예요. 그냥 절대. 왜냐하면 이거에 대안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따로 다른 대안이 있나요? 이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사회의 모든 사람이 비교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가장 높은 걸 타겟으로 삼고 따라잡아야 돼. 빨리 따라잡는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뇌당하고 살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이에요. 있는 이대로. 지금 자연. 사실은 답은 다 들어있다. 몰라서 그렇지. 자연이란 말만 알아도 자연이 자연이잖아요. 게임 끝. 지금 공부에서 보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저 같을 거야. 보나마나 비슷할 거야. 같은 과가 모였으니까 지금. 공부를 올라갈 때는 자꾸 세간을 피했어요. 산을 올라갈 때는 시끄러운 세간을 피하고 고요한 산을 자꾸 찾았어.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때 시끄러운 거 안에는 가정의 이런저런 일들, 이런 까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번잡한 인연들. 이런 걸 웬만하면 끊고 좀 고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산에 올라가는 입장이었다. 근데 내려오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법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번잡한 사회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가까운 인연을 다 못 챙겼었어. 공부의 이름으로. 그런 거는 좀 약간의 해피한 느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공부 과정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반성하는 게, 지금은 저의 반성에, 이런 걸 읽고, 이런 시를 읽고 저의 반성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자.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번뇌가 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애물단지가 꽃으로 보이고, 원수가 꽃으로 보여야 이 법안이다 이거예요. 공부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말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조금 이제 익어지면서 하산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숙제가 생기는가. 그동안 소원했던 원수들하고 이제 한 명 한 명 다시 회복하기. 관계를 회복하기. 그리고 그 뒤에는 진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한 인간이 조주처럼 그렇게 텅 빈 고목이 되려면, 텅 빈 고목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진짜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백만송이 장미. 여기서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라고 이 세상에 내가 왔다. 어떤 게 장미인가? 원수들을 한 명 한 명 다시 그 관계를 풀어가지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장미꽃을 피우는데, 그 장미꽃을 백만송이를 피운다. 그러니까 여생은 장미꽃 피우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내가 풀어나가는 거. 이것도 안에
본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풀어요. 힘이 있어야 풀지. 힘도 없는 사람은 다시 옛 상처가 더 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처랑 무의식에 잠재된 상처랑 연결되어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도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한다. 이 말은 어렵다 이거예요.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따른다. 근데 자연은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땅을 보세요. 땅이 거부하는 게 있어요. 부처님 경에 그런 경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겐지즈 강의 모래사장을 봐라. 그 모래사장은 개가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고 말이 지나가면서 똥, 오줌, 인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온갖 걸 다 누는데 그거를 다 받아들인다. 겐지즈 강의 모래사장을 봐라. 그것이 무엇 하나 거절하는 게 있더냐. 다 받아들인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가 익어가지고 속이 텅 비어가는 공부예요. 안 쉽죠? 말은 쉬운데 실천은 안 쉬워요. 서먹서먹했던 인간관계 푸는 게 공부다. 그게 하산 공부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으로 보이려면 여러분 참선 중에 번뇌망상이 와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할 게 많아. 없애려고 하는 것을 참선이라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공부하고는 덩지는 거다. 여기서 길하고 원수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인연에서 내가 먼저 숙여라. 내가 먼저 하심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걸 실제로 하기. 이게 지금 길하고 원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천하고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